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마티네 공연 클래식 품격 콘서트 11월 공연에 이렇게 또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해 이 마티네 콘서트에 계속 빠지지 않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오늘 공연 그리고 또 한 번의 공연이 더 있습니다. 12월의 마지막 마티네 콘서트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초반부터 계속 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무대 뒤에서 계속해서 너무 멋진 음악을 듣고 있고 또 여기에 호응을 해주시는 멋진 관객분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어서 저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은 가을에 빠지다라는 제목으로 브람스의 음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가을에 빠지다, 이 말을 바꾸면 가을에는 브람스에 빠지다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을에 듣기 좋은 음악으로 브람스의 음악을 꼽으시는 애호가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클래식 음악 애호가라면 언젠가는 항상 브람스에 빠져봐야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만큼 또 절제되어 있고 또 서정적인 멜로디가 가득하고, 물론 오늘 방금 연주한 대학 축전서곡처럼 매우 화려한 곡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에 나와 있지만 마지막에 헝가리 무곡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연주는 안 할 겁니다. 인쇄가 좀 잘못돼서요. 그런 젊었을 때 남겼던 대중적인 음악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주한 대학 축전서곡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이탄구 선생님께서 지휘를 하셨는데요. 브람스는 말년에 자신의 음성을 녹음한 적이 있습니다. 에디슨 축음기로. 그래서 이 사람 음성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닥터 브람스, 제 이름은 브람스 박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학업은 아주 일찌감치 그만뒀지만 작곡가로 대단히 성공했기 때문에 나중에 명예 박사학위를 여러 개의 대학에서 제안받게 됩니다.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엔나에 와서 활동을 하면서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했는데요. 40살 정도, 40대가 됐을 때나 교향곡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작곡가들의 기준은, 성공의 기준은 이 사람이 언제 교향곡을 발표하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교향곡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실력 있는 작곡가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단계인데, 피아니스트로는 젊었을 때부터 성공했지만 작곡으로서는 계속해서 뭔가 좀 소심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쓰고 나서도 마음에 안 들면 계속해서 파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개의 교향곡을 썼지만 첫 번째 교향곡은 40대 초반에 나오게 됩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몇 번 박사학위를 주겠다고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바빠서 못 갑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 바쁜 일 중에 하나가 교향곡 1번을 작곡하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에 갈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이 배를 무서워합니다. 바다를 건너기 무서워해서 계속해서 안 가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독일의 브레슬라우 대학, 지금은 폴란드인데요. 이 브레슬라우 대학에서 저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쁘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 대신에 어떤 축하곡 하나 좀 써주십시오 라고 해서 만든 곡이 바로 대학 축전 서곡입니다. 굉장히 짧은 곡이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멜로디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주로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부르던 애창곡들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전 서곡이 연주가 됐을 때 학생들 또 교수들이 굉장히 놀랐답니다. 우리가 아는 멜로디가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요. 처음에는 행진곡풍으로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어여쁜 장미라는 노래로 많이 알고 있는 그 멜로디가 관악기로 쫙 연주가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어여쁜 장미라고 불렀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교가 같은 음악이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학교를 세웠다라는 음악이었어요. 그리고 또 뒤에 지나가면 아버지와 같은 사람, 또 신입생의 노래와 같은 그 당시 학생들이 부르던 애창곡들로 꾸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대학에서 대학생, 신입생 환영회 때 혹은 입학식 때 그 학교 오케스트라가 이 곡을 연주하기도 합니다. 박사학위 수여장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요즘 보기 드물게 진지한 음악을 작곡하는 브람스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말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굉장히 진지하고 느린 음악을 기대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음악은 그 당시에 애창곡들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좀 당황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두 번째 브람스의 음악을 감상하실 텐데요. 이른바 이중협주곡입니다. 이중협주곡. 협주곡은 앞에서 독주악기가 연주를 하고 오케스트라가 뒤에서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중협주곡, 더블 콘체르토라고 되어 있는데요. 독주자가 두 명이 나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첼리스트 이렇게 두 명이 나와서 아주 멋진 솔로를 연주하는데요. 고전파 이후에 낭만파까지 이런 협주곡 중에서 이렇게 독특한 편성은 흔치 않습니다. 연주하는 사람들로서도요. 우리가 브람스의 이중협주곡 혹은 베토벤의 삼중협주곡 정도를 꼽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독특한 편성이에요. 이 곡은 브람스가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요아힘이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를 위해서 작곡을 했는데요. 과거에 자신이 썼던 바이올린 협주곡도 이 요아힘이 계속해서 함께 작업을 하면서 수정을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요아힘, 바이올리니스트. 너무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음반도 남아있지 않고 작곡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여기 계신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은 이 요아힘이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배우던 악보에, 수많은 악보에 이 요아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큰 곡의 작곡가는 아니었지만 이 사람은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많은 협주곡에 중간에 솔로가 혼자서 기교를 과시하는 카덴자들을 굉장히 많이 작곡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친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과 굉장히 친하게 잘 지냈는데 47살 정도 됐을 때 아주 크게 한번 싸우게 됩니다. 요아임이 바이올리니스트로도 유명하지만 의처증으로도 좀 유명합니다. 부인을 아주 못 살게 굴었어요. 부인도 음악가였는데 부인과 잠깐 스쳐 지나간 남자들을 다 의심을 합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의처증이 심했기 때문에 부인이 음악 활동도 못할 정도가 됐는데 너무 크게 싸우고 있을 때 이거 좀 말리겠다고 브람스가 가서 부인 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하임이 싸우다가 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법정 소송까지 붙었을 때 브람스가 요하임이 원래 의심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증언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너무 크게 싸워서 다시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나중에 이 사람과 화해를 위해서 쓴 곡이 바로 지금부터 들으실 이중협주곡입니다. 당신은 바이올리니스트, 나는 키가 작고 뚱뚱하니까 날 첼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그렇게 쓰기 시작을 했고요. 꼭 이 곡 자체가 화해를 위해서 쓰여졌다라기보다는 이 곡을 작업할 때에도 요아임의 도움을 받다 보면 관계가 좀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바이올린 협주곡을 뛰어넘는 아주 명곡, 대곡이 나왔고요. 브람스와 친분 관계를 계속 유지했던 슈만의 아내 클라라 슈만은 이 곡을 화해의 협주곡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주 멋진 솔리스트 두 명이 등장하는 이중협주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덕우 선생님은 줄리어드를 졸업하시고 서울시향 바이올린 수석을 역임하셨고요. 지금 현재 중앙대학교 교수로 계십니다. 그리고 첼리스트 주연선님은 커티스 음악원 라이스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역시 서울시향에서 근무하셨고요. 그리고 현재 중앙대학교에서 함께 교수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큰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브람스의 더블 콘체르토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엄청난 연주였습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 협주곡이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연주를 우리가 아침부터 듣고 있네요. 마티네 공연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뭐 가벼운 연주로 시작했던 마티네 공연이지만 정말 해를 거듭할수록 참 우리가 때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멋진 명곡을 감상할 수 있다는 행운을 우리에게 참 주는 것 같습니다. 이 곡에 화해의 협주곡이라고 제목 붙였던 클라라 슈만,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작곡가 슈만을 만나서 이 슈만의 그 장인이 되실 분, 그러니까 클라라 슈만의 아버지 반대를 무릅쓰고 약 6년간 법정 소송까지 벌이면서 결혼을 해서 아주 음악계의 거물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클라라 슈만보다 14살이 어렸던 브람스가 이 클라라 슈만 그리고 또 그의 아이들을 함께 돌보기 시작하면서 평생 동안 60이 넘는 나이에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사에 아주 유명한 삼각관계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러브스토리 외에도 브람스는 참 여러 가지 족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음악계는 전위 음악을 작곡하고 있던 바그너,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 또 전통 양식을 지켰던 브람스,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었습니다. 양쪽 진영이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싸우기 시작을 했고요. 어떤 정치적 문제가 아닌데 예술을 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싸운 예가 있었을까 할 정도였습니다. 서로가 굉장히 비난을 심하게 해서 그때 남아있는 신문 기사들을 봐도 참 대단합니다. 아주 인신공격도 피하지 않았고요. 바그너 쪽에서는 브람스가 오페라를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페라를 못 쓰니까 작곡을 안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한편 또 브람스는 바그너가 교향곡을 쓰지 못하니까 젊었을 때 하나 써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오페라만 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양쪽 작곡가들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지지자들까지 싸웠습니다. 한슬릭이라는 유명한 음악 평론가는 브람스 편에 붙어서 계속해서 바그너 쪽을 비난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바그너의 인간성에 실망한 사람들은 또 이쪽 브람스 쪽에 와서 이쪽 편을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너는 브람스를 좋아하느냐 혹은 바그너를 좋아하느냐 이런 질문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소설이 있죠. 4강의 소설인데 그 소설은 브람스에 관한 이야기가 한 페이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목이 브람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도 그걸 읽어봤는데요. 새 남자친구를 사귄 여자분이 이 젊은 새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콘서트를 가자고 합니다. 브람스 좋아하시나요? 오늘 브람스 콘서트 갈 건데.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죠. 지금 나와 살고 있는 현재 남자친구는 저번에 바그너를 들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토록 유럽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바그너, 브람스의 음악은 계속해서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을 비난하고 또 물론 그 이후에는 서로의 음악이 합쳐지면서 우리에겐 참 얻은 것이 많습니다. 서로 작곡하지 않았던 장르들을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테이블에 만찬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오페라 또 교향곡에서 큰 발전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교향곡 쪽에 섰던 사람이 바로 브람스고요. 4곡의 교향곡을 남기고 있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람은 그전에도 훨씬 많은 곡을 남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절제되어 있고 신고전주의라고 불릴 만큼 옛날 양식을 지켰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사람의 음악은 보통 일반적인 교향곡에서 보여주는 두 번째나 세 번째 악장에 등장하는 빠르고 통통 튀는 스케르초 악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악장조차도 굉장히 절제가 있는 템포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브람스의 음악은 애호가의 끝에서 듣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연주할 음악 이제 마지막 한 악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브람스 4개의 교향곡 중에 세 번째 곡,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3악장을 감상하실 텐데요. 가장 브람스다운 곡이다라고 할 정도로 매우 서정적이고 아름답고 슬픈 곡입니다. 브람스는 평생에 걸쳐서 항상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작곡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바덴바덴의 숲속에서 이 멜로디를 떠올렸다고 얘기할 만큼 매우 서정적인 멜로디. 나중에 순수의 시대라고 하는 영화에서 엘머 번스타인이라는 영화음악 작곡가는 바로 이 음악을 모델로 삼아서 비슷한 분위기의 곡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곡을 들으실 텐데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역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티켓 구입하셨을 때 함께 나눠준 리플렛에 그 주변에 음식점에서 이렇게 할인받으실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니까요. 오늘 구입하신 티켓을 함께 가져가시면
리플렛에 있는 식당들을 참조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13일 오후 5시에 예술전당 콘서트홀에서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88회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역시 제목은 같은 가을에 빠지다입니다. 방금 제가 언급했던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그리고 브람스의 마지막 4번 교향곡까지 연주를 합니다. 앞에 3개의 교향곡을 모두 아우를 만큼 걸작이라고 얘기하는 그 4번 교향곡까지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공연에 이어서 연속해서 들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끝까지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교향곡 3번의 3악장 감상하시겠습니다. 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